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견적서 공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가 건축비지원 D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께서도 굉장히 간절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해지고 있고, 댓글이 하나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이게 1년간 2번이나 견적을 요청을 하셨답니다. 1년간 견적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 맛있는 공사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저희는 손해보는 공사도 종종 합니다. 손해를 보기 위해서 공사 진행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손해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브랜딩이라든지 건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맛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소규모의 건축에 관련돼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케어해 보고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조금 불만이 있으시면 회사로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 있는 건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죠. 건축이란 일이 클라이언트와 시공사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의 신뢰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들께서 저희 본사로 상담을 오실 때 항상 얘기를 해요. 서로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추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가금 없이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 보면은 굉장히 건축 비용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도 많아요. 요번에 오픈의 포항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 사장님께서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서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클라이언트하고도 계약을 종종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재밌는 공사만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저희가 이렇게 원가 공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이유는 앞으로 건축을 하실 분들, 또는 건축 진행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용도의 채널인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공사를 많이 따야 되겠어,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뭐 대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수급도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고객이죠, 외부 고객. 근데 직원들은 내부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맞는 직원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직원을 구할 수도 없어요. 뭐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구해도 안 구해져요. 이게 마음에 맞는 직원들이 잘 안 구해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소장님들의 TO도 무한대로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 이게 마음 맞는 소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 맞는 직원, 고객들이, 우리 내부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오는 공사 족족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저는 떼부자 됐을 거면 떼부자.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TO가 존재한답니다. 아쉽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저희 입장도 좀 이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드린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TO가 나게 되면, 또는 상황이 변경되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연락 한 번씩 드리겠다, 이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안 좋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제 견적서 공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가 건축비지원 D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께서도 굉장히 간절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견적을 뽑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은행권에서 지금 제재가 심하다 보니까 잘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같이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의 평형대는 258평입니다. 258평. 258평이고, 이 건축사분께서 도면을 너무 알뜰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잘 쳐줬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처음 도면 받자마자 반했습니다. 볼게요. 여기 임야예요.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차장을 형성하고, 이렇게 건물을 앉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탄하목이라고 있어요. 탄화목 마감인데 굉장히 이뻐요. 일본식 건물인데 탄화목으로 건축이 된 건물들이 있어요. 약간 거무잡잡한 이런 거. 탄화목으로 해서 건축을 마감하는 이쁘죠. 도면부터 이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수공간이 있고요. 인공 수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건물. 그리고 주차 대수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주차장, 이 장애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건물이 이렇게 물결을 쳐요. 이렇게 지붕이. 이게 도면이 조금 어려워요. 도면이 조금 보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건축의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재밌는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보이죠? 여기 쭉쭉쭉 기둥 쭉쭉쭉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받쳤네요. 쭉. 4, 5m 기준으로 이제 기둥이 있으면은 슬라브를 받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넓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형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 그리고 쭉, 요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건물이 또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벽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건물이 이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게 다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 도면이거든요. 잡석 다짐, 버림, 철근 콘크리트, 우레탄 비노출, 와이메시 넣어가지고 구배 잡고 수용성 페인트하고 흑자갈 까는 거, 묵은 콘크리트하고 공자갈에 폭식 까는 거, 잡석 다짐하고 버림 콘크리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디테일이죠. 300 철공물 하단 경계, 그리고 타나모도 있죠. 더 클래스 타나모, 중부론다든지 여기 PF 보드. 이게 PF 보드 이게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내수합판 이런 것도 이게 심재 때문에 요즘에 전부 다 단열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알루미늄 반사 패널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뭔가 많아요. 타나목으로 돌리고. 스틸 앵글 플레이트 분체 도장해서 이 정도인데 이 도면은 제가 불출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이 이미지 말고 없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흑백이라서 3D가 따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형태예요. 건물이 옹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날아가고요. 여기 뒤에도 옹벽이 쭉 이렇게 있고 본 건물이 쭉, 그리고 여기 앞에는 수공간, 인공 수공간,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거 인공 수공간이에요. 그래서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부에서 보면 약간,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인공 수공간, 수공간 전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죠. 여기는 뒤편이고요. 여기 뒤편. 이런 형태로 3D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굴곡이 라인이 많고 토목 옹벽도 높고 바닥 주차부지 아스콘 포장도 있고, 그리고 이게 티타늄으로 된 징크를 가지고 지붕재를 하고 벽체는 타나목으로 감싸고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높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도면을 받으면 이렇게 견적 참고 사항을 제가 나열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도면을 그렸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제가 이 도면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하고 설계사하고 협의해서 힘들게 만들어낸 도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 견적을 뽑을 때 이렇게 견적 참고 사항을 항상 적어 드립니다. 보면은 일반 사항으로는 본 견적서는 제출 도면 기준으로 작성된 견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견적서 내 협의 사항은 주 변경 시 정산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특이사항 있죠. 이게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도면을 안 그렸기 때문에 특이사항으로 명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 제출 도면 외 항목은 추가 항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재 선정의 등급에 따른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준비된 자금은 한정적이고 금액대가 계속 높으니까 조금 스펙 다운을 하자. 클라이언트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초에 제출된 견적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금액이. 근데 이제 금액에 맞춰서 스펙 다운을 계속 했던 거였어요. 그 견적서가 이 견적서입니다. 보시면 필로브 창호를 일반 창호로 스펙 다운 및 추가하여 견적 산출했다. 라고 되어 있죠. 에이드 견적서에 추가했고 스펙 다운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티타늄 징크는 일반 징크로 스펙 다운하여 견적을 산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스펙 다운. 그리고 외부 계단은 견적서에서 제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외부 계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방공사하고 공조공사를 포함해서 견적서에 산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전 견적서, 1차 견적서 제출할 때는 소방공사 관련된 내용, 공조공사 관련된 내용을 아예 뺐거든요. 에어컨이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방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틀리긴 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사를 클라이언트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라 라고 관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있던 소방공사 비용을 아예 빼서 건축주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타일, 수장, 도장 공사 일체는 견적서에 제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야 준공이 되지만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지 않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만 나면 대출이 나오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준공 받고 합시다 해서 쭉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당사의 이윤을 견적에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재 지금 알려드리는 범위 내에서는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건축주님한테 제출할 때는 이윤을 포함시켰다라고 보면 되고요.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건축주 요청 사항으로 잔여공사, 그냥 간로공사, 포장공사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만 금액을 산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목공사 내역 산정은 공내역서로 산출이 되었으며 현장 사항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연석 삭기는 시공에 제외되었다. 왜? 건축주님이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 직영공사에서는 처음에 1차 공사에서 할 때는 한 7, 8번 항목까지는 됐어요. 이번 항목까지 쭉 줄였습니다. 진해력하고 지질조사는 건축주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각종 인입비, 하수도 지하수 개발비라든지 상수도 인입비용이라든지 전기 인입비용이라든지 오수 인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인입 비용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주 별도 공사에는요. 탄화목 마감, 견적서에는 뺐어요. 왜냐면 탄화목은 클라이언트께서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잔디 식재, 수목, 수공간 이런 것들은 뺐다. 인테리어도 뺐다. 내부 조명 공사에 대해서 조금 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로브는 일반 창으로 바꿨다. 조명을 빼는 이유가 저희가 조명 간선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간선은 언제든 해드릴 수가 있는데 조명이란 거는 지금 몇 개월 만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니까 예컨대 지금 저희 집 공사할 때 1년 반 전인가요? 동생이 저기 바로 옆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자재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퀄리티는 우리보다 좋은데 비용은 싸고 조작 방법, 기술 이런 것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얼마입니다 하는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원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58평이고요. 18억 9천, 약 19억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18억 9천100 정도. 여기서 세금 붙고 이윤 붙고 하면은 금액은 쭉 더 올라가겠죠. 여기 별도 사항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놨어요. 별도 항목은 타나모, 조명, 인테리어 공사, 조경공사, 내부 조명공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면처리에 대해서 스펙 다운을 했고요. 철근 자재대 조금 낮췄고요. 징크, 유리, 창호, 판넬, 위생 이거 스펙을 다운시키는 거고요. 60T짜리 PF보드, 에어컨, 소방공사를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일공사, 자연석, 도장, 수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이 견적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주요청 사항으로 하게 된 토목공사의 금액은 이 정도고요. 가설공사, 철근공사 이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7,800만 원이네요. 건축공사에 대한 게 15억 7,80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비 파트가 3억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장비 설치하는데 500만 원, 위생기구 1,400만 원, 급수, 급탕, 오수, 오배수 이런 부분 나왔고요. 여기가 산 중턱에 임야에 있는 곳이라서 물을 땡겨오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기, 냉방, 덕트, 그러니까 에어컨이죠. 전기 입간선 비용, 전등 전열, 제 전열 비용이에요. 그리고 통신공사 비용, 소방공사 비용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공사에 관해서는 이 정도 컨테이너, 비계, 동바리, 보양, 현장 정리, 폐기물 처리 비용, 준공 청소 및 정리. 여기 아까 진해력이랑 이거 뺐다 했죠. 지질 조사랑 진해력. 인입 비용 별도, 진해력 시험 별도라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분진망 하는 거 얼마 해서 총 금액 공사가 이 정도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용이 7억 8천만 원 정도 나요. 7억 8천만 원이면 나누기 하면 얼마고? 맞네. 300만 원이네. 철근 콘크리트 비용 그렇게 비싸진 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조정 들어가 있고요. 타일은 뺐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넣는다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면처리 이거 스펙 다운 했죠. 기견적선은 일반 보수하는 정도의 면처리로 끝내겠다. 샌딩에도 종류가 있어요. 바닥 샌딩 있고 벽체 샌딩이 있죠. 샌딩의 비율을 많이 조절하면서 그 비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벽체도 완전 깔끔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거칠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연석 삭기는 제외했고요. 젠다이, 세석 깔기, 흑자갈 깔기 들어가 있고 금속 공사, 알루미늄 시트, 알루미늄 소름통, 알루미늄 복합 판넬, 내부 계단 들어가고요. 알루미늄 징크 마감 들어가고 카스토퍼 이게 금속 공사네요. 그리고 타나목이나 징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타나목을 바로 이렇게 팍 붙이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을 때 하지를 붙여서 대수합판, 물에 강한 합판을 이렇게 붙이고요. 요 위에 마감재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도장공사, 야기스키 목마감, 이분만 잘하죠. 외부 마감하는 건데 이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내수합판, 아까 여기 내수합판.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들은 싹 제외시켰습니다. 견적에서. 그리고 설비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이것도 완전 스펙 다운.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기본 설치한 다음에 준공을 받고 준공 받은 다음에 고급 자재로 바꾸는데 이 기본은 본사에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원래 항상 준공 후에 돈이 나오면 새로운 걸로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품은 우리 본사에 있는 걸로 갖다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준공 받은 후에 고급 자재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수, 급탕, 설비공사, 배관공사 들어가 있죠. 그리고 토목공사, 아까 건축주가 요청했던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적서 공개는 이 정도로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58평 치고 비용이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19억 정도 한 거니까 평당으로 치면 얼마나 정도 되나요? 한 730만 원, 735만 원 정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토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토목 1억 2천 원 빼면은 한 690만 원, 695만 원 정도의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견적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평당 단가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견적서를 빼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평당가인데 평당 700만 원에 이거 다 지어주세요. 이거는 한 20평지인데 6, 7, 42, 4,200만 원에 건물 지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1000평이에요. 70억에 다 지어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예측 불가하신 일반 건축주님들께서 생각하기 좋은 방법으로 평당가를 보면은 통상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한 700만 원, 7, 800만 원? 옛날에는 한 5, 600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7, 800, 원자재 값 상승하고 한 7, 800. 철골 같은 경우에는 원래 3, 400 정도 돼 지금 한 5, 600. 원자재 급상승할 때 쇠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50에서 650? 한 이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일반 철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시공사나 설계사 가가지고, 평당 그 박 대표가 이 정도 금액이라던데, 이 정도면 공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스만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촬영에 앞서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좀 이쁘게 봐주이소. 그만 좀 잘하려고 하는데, 뭐 전부 다 일일이 다 못 챙겨봐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실수가 좀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합리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건축비 지원 D 현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